어제는 안 나온다고 알려져서 그럼 오늘쯤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낸 가처분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허주연 변호사님. 네, 우선 가처분 결과가 물론 사건에 따라서 굉장히 빨리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신문 기일에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좀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그래요? 이렇게 예민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판장님도 아마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빨리 나오기는 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은. 그럼 언론들이 약간 호들갑 떤 거예요. 어제 분위기는 어제 뭐 나올 수도 있다. 어쩐다 밤늦게나 새벽에 나온다. 어쩐다 막 언론들이 막 떠들었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기사를 보고 혹시나 기대를 했었는데, 네. 근데 정말 요급성을 요하는 어떤 그런 사안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하루 만에 바로, 왜냐하면 재판장님도 일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네. 이 사건만 처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또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아마 좀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네. 보통은 이제 가처분이 한 2, 3주 정도 일반 본안 사건보다는 빨리 나와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초나 다음 주 중반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드는데, 일단 남부지법에서 지금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공방이 너무 치열하게 오갔어요. 네. 여러 가지 이제 논쟁들이 있었지만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뭘까요? 첫 번째는 이게 비상 상황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이 지금 당연당규에 규정된 대로 비대위를 출범시킬 수 있는 비상 상황이냐, 이게 문제인 건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최고위원들이 줄사퇴하고 뭐 당대표가 지금 직무 정지가 됐으니까 당연히 비상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 대표 측에서는 당원 당규에 보면 최고위원들이 사퇴해서 거리가 생기면 30일 안에 다시 보충하면 된다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비상 상황이냐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절차상 문제, 이게 조금 더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어떤 그 비상 상황이라는 것을 법원에서 판단하기는 조금 이 정치적인 어떤 정무적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절차상 문제가 굉장히 이제 소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준석 대표 측에서는 그 최고위가 상임위와 정국위를 소집했던 그 소집 요구안, 이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미 사퇴 의사를 밝힌 뭐 배현진 최고라든가 윤영석 최고가 표결에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서면이 그러면 당에다 대고 서면이나 어떤 그 전화나 최소한의 구두로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데, 정치인들이 정치적 활동으로 언론에다 대고 또는 개인 SNS에다 대고 이 사퇴 의사를 표현한 것이 어떻게 이 진정한 사퇴라고 볼 수 있느냐,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게 아니고 설사 사퇴 의사를 밝힌 위원들이라고 하더라도 다음 일을 도모를 해야 되잖아요.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긴급 의결 상황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팽팽하게 맞설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법원에서도 신중한 사건 검토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가처분 신청 관련해서 제일 상상조차 하기 싫은 시나리오가 그럴 거예요.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 즉 이준석 전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가장 생각하기 싫은 시나리오일 텐데, 관련해서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가 뭔가 입씨름을 벌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법률지원단 변호사들 두 분이 오셔서 우리 답변서 준비한 걸 같이 본 일이 있습니다. 우리 절차상의 문제는 전혀 없는 걸로, 그래서 가처분은 받아들이지 않을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인용이 되면 바로 비대위는 해산하는 절차라고 보면 되나요? 인용될 경우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인용 이유에 따라서 절차가 미비하다면 그 절차를 다시 갖추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주호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법원의 판단에 대처한다면은 바로 그게 저의 해석에 따르면은 비상 상황입니다. 예, 민주주의의 비상 상황입니다. 예. 인용이 되면 그 내용을 보고 결과를 보고 다시 대처하면 된다라고 하니까 지금 거기에 이준석 전 대표 맞받으셨잖아요. 이게 논란이 되니까 저 언론들이 이 부분 논란 된다고 막 기사 쓰니까 이를 의식해서인지 오늘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한 발 물러나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가처분 신문이 진행됐는데 위원장님께서 그동안 가처분이 인용되면 이제 절차상 문제를 고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가정을 전제로 한 답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고, 저는
가처분이 기각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용되면 어떻게 하고 하는 질문 자체에 대한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부모님 판단이니까 제가 점치듯이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문가적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건 가처분이 인용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기각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떤 정당이 비상사항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을 그 법원에서 결정할 것 같은데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당이 비상상황이다. 우리가 새로 체제를 정비하자고 했는데 법원에서 당신 당 비상상황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것 같으면 그건 정당의 자율성과 자치성이 완전히 무시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일 뿐더러 사법부가 관여할 분야를 이미 벗어나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김기현 의원이 전문가라면 전문가입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판사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전문가적 시각에서 점쳐볼 수도 있죠, 지금. 그런데 김현주 평론가님, 어쨌든 가처분이 인용이 되더라도 앞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얘기를 좀 해석해보면 비대위 해상 같은 건 없다, 뭐 그런 뜻입니까? 어떻습니까? 의지는 강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두 분 다 판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법률가로서 어떤 해석, 그리고 당의 법률지원단에 의해서 이미 그 절차상 하자 같은 것이 있었던 것은 다 치유되었다라는 입장이고, 그리고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그 회의를 시작하면서 당내 내홍으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사과한다는 뜻을 밝힌 것, 그리고 이것이 기각될 거라는 확신이 있다고 이야기한 것, 그리고 설사 이것이 인용이 된다 하더라도 어제 이야기했다시피 그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면 그것을 다시 고치면 될 것이다 라는 3단계로 지금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비대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엄격하게 이것은 확고하다, 앞으로도 밀고 나갈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지 않으신가 싶습니다. 참 아니할 말로 세상에서 제일 재미난 게 불구경과 싸움 구경이란 말이 있잖아요. 야당에서는요, 지금 이준석 전 대표 편을 들고 있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빠서 관심 가질 시간이 없다라는 말은 즉답이 나온 게 아니라 본인과 그리고 참모들이 준비된 답변이거든요. 근데 문자 보낼 시간은 있으신 분이 그렇게 답변하는 게 맞나라는 근데 오전 11시 때였죠, 아마. 네. 그리고 대통령의 격에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감정 싸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집권 여당의 대표랑 그렇게 감정 싸우듯이 제 생각으로는 아마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한 방 먹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통상 이 정도 되면은 상대가 대통령이고 또 이쯤 왔으면은 대충 한 발 물러서고 다음 기회를 기다리죠. 근데 거기서 라임 딱딱 맞춰가지고 불경스럽게도 그러면서 하는 거 보고 정말 타고난 싸움꾼이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윤건영 의원과 조응천 의원의 저 인터뷰 발언을 6글자로 해석하면 뭐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아마도 이준석 화이팅. 대박 사건입니다.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 있는 인사 두 분이 나와서 하신 말씀, 이준석 잘 싸우고 있다. 네. 타고난 싸움꾼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국민의힘 얘기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하는 행동이 좋은 행동이라고 보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그렇게 원인 제공한 국민의힘의 그 윤핵관들의 태도도 잘못됐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물러나도록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썼어야지,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쫓아내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던 여러 가지 행동들, 그건 잘못됐어요. 최고위원회 사퇴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그건 누구든지 봐도 그거는 의도적으로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잖아요. 빌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 문자 그것도 잘못하신 거고, 그러니까 들키질 말든지, 그러면 두 분이 나눌 때 그걸 들켜가지고 전 국민적 공분을 샀지 않습니까? 그분도 분명히 이준석 대표가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준 건 맞아요. 다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니까 그거를 넘어갈 수밖에 없지만, 저는 정치 도리에는 그렇게 좋은 태도는 아니라고 봐요. 같이 죽자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국민의힘 전체 또 대통령실까지 상당히 큰 부담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